자, 19번 분석 가볼게요. When my mom came home. 자, 나의 어머니가 came home,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자, when부터 시간부 사절이 시작이 되죠. when 주어 동사면 s가 V 할 때. 근데 여기서는 동사가 과거니까 뭐뭐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어머니께서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어디 가셨다 돌아오셨죠? From the mall. 자, 쇼핑몰 가셨다가 돌아오셨죠. 근데 뭘 가지고 돌아오셨냐? With a special present for me. 나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여기까지가 시간부 사절이고 그 뒤에 주절이 나오죠. 그때 나는 pretty sure 확신했습니다. 자, 여기서 be sure 대주어 동사가 나오죠. 표현 꼭 알아두실게요. be sure 플러스 that 주어 동사. 자, be sure 대주어 동사 나오면요. s가 V하는 것을 확신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That I knew. 내가 알고 있다고 확신했다는 거죠. 근데 new가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요. 목적어가 지금 what 주어 동사로 나왔죠.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목적어는 알고 있다시피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밖에 못 들어가죠. 근데 명사가 들어가야 할 이 목적어 자리에 it was라는 주어 동사가 있죠. 그러면 이 주어 동사 절 구조를 목적어 자리에 맞게 명사절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what 같은 아이들이 뒤에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절을 명사화 시켜주는데요. 특히 이제 명사절을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의문사, 의주동이죠. 의주동.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 이 의주동에서 특히 what이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동사로서 이제 비동사가 나왔단 말이죠. 해석을 s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 이다라는 부분이 비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이 명사절 what의 특징은 늘 항상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절의 부분이 불완전한 형태를 띠게 되었어요. 불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불완전한 절. 이유는 뭐냐면요. what은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절에서 특정 명사 역할을 늘 what이 대신해 주거든요. 그래서 뭐 what이 주어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다면 이 주어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what 자체가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하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의 명사 보호 역할을 what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따로 보호가 없죠. what이 그 의문사와 보호 역할을 대신해 주니까. 근데 흔히 또 쓰이는 명사절 중에 대주어 동사가 있는데요. 대주어 동사에서 주어 동사 절 구조는 항상 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명사절일 때 얘기해요. 관계대명사 that, 형용사절 that은 뒤에 선행사랑 겹친 부분이 빠지고 that이 적혀지기 때문에 형용사절 that은 뒤에 불완전하겠지만 명사절 that은 뒤에 완전합니다. 해석은 s가 V하는 것. 해석이 비슷하죠. what하고. what은 이제 뭐 목적어 역할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that은 대명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명사절 that 뒤에는 늘 항상 완전한 절이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불완전하니까 반드시 what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that으로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알고 계시면 됩니다. that으로 바꿨을 수 없습니다. 자, 저는 그때 꽤 확신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I was absolutely thrilled. 저는 그 당시에 매우 완전히 뭐 이런 뜻이죠. absolutely. 저는 그때 완전히 신났습니다. 여기서 thrilled는 보호 역할이죠. 역시 수동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수동형 형사인 PP 형태를 적어준 것이죠. thrilling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남을 신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신남을 느꼈다는 거니까 I was absolutely thrilled. 나는 그때 완전히 신났습니다. 왜요? Because I would. 자, because는 s가 V 하기 때문에 이 뜻이죠. 내가 곧
의사소통한다는 거죠. 누구와? With a new cell phone. 엄마가 사주신 그 새로운 휴대폰과 소통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신났다는 얘기죠. I was daydreaming. 나는 그때 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daydreaming, 뭐 백일몽을 꾸다, 공상하다, 상상하다 이 뜻이죠. 그때 저는 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All of the cool. 모든 그 멋진 앱들과 게임들에 대해서 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앱들과 게임인지가 뒤에 절구조의 형용사로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뒤에 나온 가로친 부분 I부터 다운로드까지는 앞에 앱스와 게임즈를 수식해 주는데요. 절구조이기 때문에 I라는 주어와 was going to download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요. 앞에 선행사가 겹친 부분, 즉 apps and games가 이 괄호친 문장 안에 존재하고 있었겠죠. 어디 있었겠어요? 다운로드에 대한 목적어로 뒤에 존재했을 텐데 그 중복된 부분, 선행사랑 중복된 부분은 우리가 관계대명사 처리해주게 되죠. 그래서 다운로드 뒤에 있던 앱스와 게임즈를 지워주고 그 연결고리 부분에 대명사로 바꿔준다면 위치나 대시 I 앞에 존재하고 있었을 텐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략해준 거예요. 그래서 I was going to download. 내가 곧 다운로드 받게 될 그 앱들과 게임들에 대해서 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But 자 전환어 넣기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정말로 크게 미소 지으시고 handed me 건네주셨습니다. 나에게 책 한 권을. 자 smiled가 첫 번째 동사, handed가 두 번째 동사 되는 거죠.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둘 다 과거 시제에 돼야 되고 handed는 뭐 handing이나 to hand 이런 식으로 다른 형태로 바뀌어져 있으면 안 되죠. 동사의 과거형을 취해야 되고 자 어머니께서는 정말 큰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에게 책 한 권을 건네셨습니다. I flipped through. 자 휴대폰을 받을 거라고 상상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책을 주셨죠. 그래서 나는 flipped through 뭐 했어요? 휙휙 넘겨봤죠. flip through 휙휙 넘기다. 휙 넘기다. 그 책을 페이지들을 넘겨봤습니다. 자, figuring that 하면서 자 여기서 figuring이라는 표현 나왔는데요. 일단 figure라는 동사는 뭐 생각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해석하실 때 figuring이 분사로 되어 있다는 거에 주의하셔가지고 해석하셔야 돼요. 자, 영어에서는요. 주가 되는 문장에 따라붙는 부사절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래서 주절이 나오고 주절에 따라붙는 접속사 주어 동사 형태를 갖춘 추가 정보를 전달하는 부사절이 있습니다. 때 이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동일할 경우에는요. 이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때 주어만 단독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는 반드시 분사화 시켜줘야 됩니다. 형용사절하고 비슷하죠. 형용사절도 주격관계대명사 단독 생략할 때 동사 분사로 바꿔주잖아요. 부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주어 생략해줄 때 동사를 분사화 시켜주는데 이때 분사는 원래 부사절에서 그 동사가 능동이었다면 현재 분사로 바꿔주시면 되고 수동이었다면 BPP로 쓰여 있었겠죠. 그래서 분사시키면 being PP인데 PP도 분사니까 being은 보통 생략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being PP를 다 써줘도 되고 being 생략해주고 PP만 남기셔도 돼요. 그리고 이 접속사 자주 쓰는 접속사는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생략할 때 뭐 이 생략했을 때 듣는 사람이 유추가 쉬울 것 같다 생략하시면 되고요. 뭐 듣는 사람이 생략했을 때 의미 파악이 어려워질 것 같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원래 이 figuring이라는 것은 I flipped through the page. 나는 책의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죠. 그래서 접속사는 as 그리고 주어는 주절 주어 I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됐겠죠. 그리고 figuring은 원래 뭐 was figuring이나 그냥 figured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figured. 그래서 as I figured였는데 as와 I를 생략해주면서 figured는 figuring으로 현재 분사로 바꿔준 형태죠.
이거 원래 형태도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야 원래 부사절의 형태를 유추를 해줘야 이 분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 as 자리에 because가 왔다면 이유로 해석하셔야 되고요. 또 if가 있었다면 가정으로 해석하셔야 되고요. 이 피규어링이 앞뒤 내역을 맞춰보셔가지고요. 이 부사절에서 생략된 접속사가 뭐였는가를 유추를 하신 다음에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이 어려운 거죠. 자, 어쨌든 해석을 해보면 I flipped through the page. 나는 그 책의 페이지들을 휙 넘겨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마도 she had hidden. 어머니께서 나의 휴대폰을 그 책 안에 숨겨놓았을 거라 생각하면서 페이지들을 넘겨봤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때 that은 명사절 that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그 that하고 비슷한 해석법을 가진 what이 혼용해서 이 변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that을 what으로 바꾸지 못하죠. what은 뒤에 항상 불완전한 절이 나야 됩니다. 아까 설명했죠. 근데 지금은 she had hidden my new cell phone inside. 자,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그래서 that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what으로 바꿔 쓸 수 없고 어머니께서 나의 휴대폰을 그 책 안에 숨겨놓으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책장을 휙 넘겨보았다. 요런 문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had hidden이 나왔죠. 여기서 그냥 과거를 쓰면 안 되고 had hidden을 써야 되는 이유는 P가 현재라고 치면 자, 내가 책장을 넘겨본 시점이 이 특정 과거 시점이죠. 근데 뭐라고 생각하면서 넘겨봤겠어요? 어머니께서 휴대폰을 그 책 안에 숨겨놓았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이 찾아본 것보다 어머니가 숨겨놓은 게 당연히 이전 과거겠죠. 그래서 특정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 과거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대과거 표현, 즉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had, hidden이 됐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지만 나는 천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 realize는 깨닫다, 알다 이 뜻이죠. 뭘 알게 되었느냐? 역시 대절, 목적어,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죠. 저것이 아니라 역시 뒤에 완전한 절 나오겠죠. 그러니까 what으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나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전화를 주신 게 아니라 휴대폰을 주신 게 아니라 my present, 나의 선물이 단지 이 작은 책이었다는 걸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죠? 어머니께서 선물로 주신 그 책이라는 것은 was so different. 너무나도 달랐죠. 뭐랑은 달랐죠? 자, 내가 상상하던 것과는 너무 달랐죠. 자, 여기서 위치 이하를 소가로로 해줄게요. 소가로로 해주겠습니다. 대가로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 책이라는 선물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뭐랑 달랐다? 내가 원해왔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위치는 형용사절이고 위치가 의미하는 것이 리를 북을 의미하죠. 그래서 위치는 단수로 봐야 됩니다. 단수. 이 리를 북하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was 동사도 were로 받으면 안 되겠죠. was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쉼표가 나왔어요. 자, 형용사절 앞에 쉼표가 나오면 원래는 이제 형용사라는 것은 대상을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형용사를 여러분들이 붙이면 더 베스트 부가면 세상의 모든 책이 최고의 책은 아니겠죠. 더 베스트를 붙이면 최고의 책의 집단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형용사는 원래 대상을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한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형용사절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쉼표가 없는 경우에 형용사절이 나오면 대상을 한정시켜주는 용법입니다. 근데 쉼표가 붙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물에 대한 추가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쉼표 적고 나오는 형용사절을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쓰인 관계대명사는 원래는 이걸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잖아요. 변형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일 때는요. 변형된 관계대명사인 that을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치는 여기서 that으로 못 바꿔 쓰고 그 선물은 그 책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뭐와? 내가 생각했던 것, 원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자, what이 나왔기 때문에 that으로 못 바꿔 쓰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라는 주어 나오고
타동사 wanted에 대한 목적어가 없죠. 그 목적어의 역할을 what이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해 왔던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또 이 had wanted도요. 지금 여러분들 아까 했던 것처럼요. 특정 과거보다 더 이전 시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이 매우 달랐다. 그죠? 내가 원해왔던 것과는. 그래서 이 네모 x가 이 was의 시점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was가 네모 x라면 had wanted는 그 전까지 해온 동작이니까 had pp로 써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아이의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어머니께서 휴대폰을 선물로 사오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책을 선물로 해주신 상황이죠. 그러면 아주 기대했다가 실망감으로 바뀌는 상황인데 답이 5번이 되겠죠.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신났다가 실망한 감정으로 바뀐 거죠. 자, 이 19번 문제는 보기 몰라서 틀리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어들까지 살펴보면 worried는 뭐 걱정하는, furious는 격분한, surprised는 surprised 논란, relieved는 안도한, ashamed는 당황한, confident는 자신감 있는, 자신 있는, anticipating은 기대하는. 4번도 맞을 수 있죠. 앞에 거는. 근데 뒤에서 만족한이 나오기 때문에 틀린 거죠. 4번은. satisfied 만족한. 자, 그래서 19번의 답은 5번 되겠고요. 뭐 내용 정리 복습해 보자면 자, 19번의 주제는 어머니가 가져오신 이 선물에 대한 기대와 실망감이 드러난 질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머니가 쇼핑몰에서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휴대폰인 것으로 상상을 했죠. 그래서 내가 다운로드할 여러 앱들과 게임들 때문에 막 행복한 상상을 하다가 실제 어머니가 주신 선물은 책이었고 이 책 안에 휴대폰이 숨겨져 있을 거라 막 뒤져봤지만 뒤져보면서 그 어떠한 것도 숨겨지지 않았고 어머니가 주신 선물은 그 작은 책 한 권이라는 걸 알면서 화자의 실망감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내용 암기해 두시면 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